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사건은 뭔가요? 네, 92년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발생한 A 순경 사건입니다. A 순경 사건 이렇게만 들어가지고는 어떤 사건인지 확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사법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손 변호사, 손 탐정이 꼽고 싶을 정도의 사건이에요? 이게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생길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사건 뒷얘기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최근에 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받은 사건들이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낙동강변 살인 네. 사건, 이춘재 살인 사건 이런 것들. 그렇습니다. 낙동강변 살인 사건은 31년 만에 무죄. 맞아요. 또 윤석열 씨는 32년 만에 무죄. 예. 또 그 외에도 간첩 조작 사건, 또 제주 4.3 사건, 수영인 사건 계속해서 나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 접할 때 제일 위험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건 접할 때 제일 위험한 거, 네. 단정하는 거? 네, 그렇죠. 딱 봐도 범인이다. 안 봐도 뻔하다. 맞아요. 보나 마나 유죄다. 빨리 사형시켜라. 예. 이런 반응이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섣부른 단정과 비난으로 인해서 진실이 묻힐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늘은 상황이 꼬이면 정말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를 A 순경 사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이 꼬이려면 어디까지 꼬일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네. 이게 사실 예.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거 15분 만에 다 해야 되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늘 그래요, 늘. 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이 사건을 자극적으로 소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물론이죠. 그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손탐정이 중요하다 강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죠. 1992년 11월로 갑니까? 네, 11월 29일인데요. 오전에 서울 관악구의 한 여관에서 여성 투숙객이 목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네. 이제 사망자는 당시 18세의 주점 종업원이었어요. 18살이요? 네, 그리고 같이 투숙했던 남자가 경찰에 신고한 건데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용의자로 지목됐고요. 놀랍게도 인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A 순경이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18살 주점 종업원과 숙박을 했다가 그 여성이 살해된 채 발견된 걸 또 그 남성이 직접 신고를 했다, 경찰이? 그렇습니다. 이 A 순경이요, 이 경찰에서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자백을 번복했고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사실 같이 투숙했던 남자가 발견해서 신고를 했는데 자백까지 했다? 자백까지 했다. 그럼 그럼 끝난 사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이 A 순경은 89년에 임용된 다음에 한 파출소에서 이제 근무 중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91년부터 교제하던 피해자와 결혼하려 했어요. 그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하지만 가족이 반대했고 또 피해자의 행실 문제 등으로 이제 단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후에도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가끔씩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애인 관계라는 거잖아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그렇죠. 그러면 피해자가 죽은 그날 구체적으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보면 네. 되겠네요. 네, 검찰의 당시 공소장 내용을 좀 요약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92년 11월 28일 밤 10시경에 이 A 순경은요, 할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 만나자는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전화 받고. 네, 그리고 휴무 시간이었던 이제 날이 바뀐 거죠. 시간이 지나서. 네. 11월 29일 새벽 3시 20분경에 만나서 이제 잠깐 돈 얘기 나누고 여관에 함께 투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피해자에게 이제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이제 거절을 당하니까 화가 나서 때렸다. 이건 이제 공소장 내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쓴 공소장. 네. 네네. 그러자 피해자가 아니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요구를 하냐. 너 결혼해서 딸 낳으면 내 신세처럼 될 거다. 이런 악담을 이제 퍼부었습니다. 퍼부었다. 그래서 네. 화가 나서 죽였다라는 게 공소장이에요. 네, 침대 위에 쓰러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서 양쪽 무릎을 양팔로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때리고 한 손으로 이마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휴지 들고 입과 코를 막았는데 계속 대드니까 양손으로 목을 수분간 힘껏 눌러 살해했다. 이게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목이 졸린 상태로 살해된 거는 팩트고, 네.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그게 누구냐잖아요. A 순경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걸로 좁혀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보면
A 순경이 그랬다는 거고 여기에 네. 대해서 A 순경은 뭐라 그랬어요? 외부 침입자가 죽였을 거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성관계 요구한 건 맞지만 이제 거절하니까 단념하고 잤다. 그리고 자다가 새벽 6시 55분경에 여관 주인의 인터폰 소리에 깨서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더 자겠다고 해서 뭐 여관 방문을 안으로 잠그고 파출소로 출근했다. 네. 그래서 근무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오전 10시경에 이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다시 여관으로 와서 방문을 두드렸는데 소리가 없어서 카운터 가서 열쇠 받아서 방문을 열고 들어간 거다. 네. 그래서 숨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뿐이다. 외부 침입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이 침대 위에서요. A 순경 것이 아닌 희미한 족적 2개가 발견됐고요. 네. 또 혈액형도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모두 A형이에요. 남녀 다 A형인데. 그런데 침대에서 이 혈액형 B형인 채모가 발견됐고요. 또 혈액형 AB형인 정액이 묻은 휴지도 발견됐습니다. 예. 또 수표도 문제였는데요. 당시 피해자가 10만 원권 자기압 수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2장을 은행에서 누군가 현금으로 교환해 갔어요. 그런데 이 A 순경은요. 사건 당일 조사받다가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그 수표를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러네. 그 사람이 훔쳐간 거 아니냐. 침입자가 있다. 이런 주장을 편 거죠. 외부 침입자 가능성은 이런 근거들이 있어. 그러면은 A 순경 말이 맞으려면은 또 한 가지 걸리는 게 출근하러 나간 A 순경이 출근하러 나간 7시 아침 7시 이후에 피해자가 사망했어야 되잖아요. 사망 시각은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해보니까 예. 사망 추정 시각이 새벽 5시 이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A 순경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게 7시에 나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새벽 5시 이전에 객실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A 순경 한 명이다. 그럼 A 순경이 범인 아니냐. 이런 상황. 근데 아까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자백을 했다. 네. 그럼 자백한 거는 어느 검찰이 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한 거예요? 네. 그 후에 번복을 한 후에 그 이유도 해명을 했어요. 네. 형사들이 같은 경찰인데도 네. 정황 증거 들이대면서 다그치고 자백하면 가명 도와주겠다고 회유했다. 회유를 네. 했다. 조사하면서 잠도 안 재웠고 심지어 검사가 손찌검도 했다는 주장도 내렸습니다. 내세웠는데 그런데 또 관계가 또 원만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했어요. 번복을 그래서 했는데 재판 결과는 어떻습니까? 1심 유죄 판결 징역 12년. 예. 그리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2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이 유지가 된 거죠. 판결문을 저희가 다 봤는데 1, 2심 판결물이 각각 9쪽이거든요. 네. 실제로 내용은 앞뒤 내용 빼면은 7쪽이에요. 아니 굉장히 사건이 지금 사람이 살해가 된 네. 사건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이 적네요. 네, 뭐 내용이 짧고 굉장히 좀 단호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해서 법원도 2번이나 A 순경을 살인범으로 본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유튜브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서 그 판결문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적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뒤에 내용들이 이제 있고 제일 첫 번째 페이지니까 그렇긴 한데 그 후에 내용도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러면 네. 검찰도 이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법원도 2번이나 A 순경을 살인범으로 보고 뭐 확실하게 본 근거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선 외부 침입자가 없다고 봤어요. 즉 밤새 카운터에 여관 주인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여관 주인이 외부인 출입 없었다고 진술을 못 했다. 봤다. 그럼 아까 전에 족적하고 네. 그 다른 사람의 뭐 음모 네. 또 뭐 혈액형 이런 거는요. 족적은 이거 경찰이 현장에서 부주의하게 이거 조사하다가 만들어진 거고. 경찰 거고. 네, 그리고 원래 여관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여관 주인이 청소를 대충 했다고 실토했다. 그러니 다른 투숙객의 것이다 라고 한 건데요. 그리고 또 사망 시각 추정도 중요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음식을 먹은 게 새벽 2시거든요. 예. 그런데 위장 내용물이 이제 황색의 죽 형태인 걸 보면 이거는 식후 2-3시간 후에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 시각은 사건 당일 5시 이전이다. 5시 이전에 그 여관을 드나든 사람은 아무도 네. 없다. 그러면 네. 남자친구 언제 나갔냐? 7시에 나갔다? 그럼 남자친구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손가락 발가락까지 굳는 등 이제 강한 시체 경직, 이제 사후 강직이 있었고 또 시반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1, 2심 모두 단호하게 살인범으로 판단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A 순경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상고했지만 분위기상 별다른 반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뭐 지금까지 솔직히 얘기 들으면은 끝난 상황 같은데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일이 뭡니까? 93년 당시 그 연말연시 단속 강화 기간에 예. 경찰이 당시 19살이던 서모 군을 이제 잡았어요. 예. 다른
뭐 가벼운 일로. 어허. 그리고 여죄를 추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군이 고민하다가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설마? 사실은 제가요 그날 아침 7시 30분경에 그 여관에 들어가서 피해자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잡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단속해서 네. 하다가 검문 검색하다 걸렸는데 이걸 자백을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진범이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손탐정님. 네. 사망 추정 시각이 아까 결정적인 근거였는데 5시 이전이었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7시 30분에 여관에 들어갔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망 시각 추정이 잘못됐습니다. 그냥 틀린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러면. 네. 그러면 7시에 남자친구 순경은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관 주인은요? 여관 주인이 카운터에 계속 있었는데 네. 아무도 못 봤다면서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여관 주인이 진술을 번복하는데요. 사실은 아침에 뉴스 보느라고 저 누가 들어갔는지 제대로 못 봤어요. 내가 계속 앉아있긴 했지만 뉴스 봤다? 네. 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세상에. 달라지는 거죠. 당황스럽네요. 네, 진상을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진범이요. 길을 걸어가다가 네. 우연히 그 여관 그 방 열쇠를 주운 거예요. 누가 흘린 거예요? 하여튼 길에서 주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주웠어요. 예. 뭐 200 몇 호면 200 네. 몇 호 열쇠를 주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여관에는 이제 그 아침에는 이제 오전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대체로. 그러니까 그럼 내가 이거 주운 김에 몰래 거기 들어가서 씻고 나오자. 씻고 나오자. 그래서 7시 20분경에 그 방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랬더니 그 방에 자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서 소리를 지른 거죠. 예, 예. 그래서 목졸라 죽이고 핸드백에 있던 돈과 수표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진범이 사건 현장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요. 예. 또 결정적으로 침대에 찍힌 족적 길이가 진범의 발 크기랑 일치해요. 그럼 그 족적이 진범 거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희미했지만 알고 세상에. 보니 그럼 채모는요? 네, 사실 그 부분은 그 다른 사람의 것으로 이제 그럼 다른 보이는 거죠. 투수께건 맞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 족적은 진범 거였고. 네, 그리고 수표도 예, 문제가 예. 되는데 수표. 진범이 훔쳐간 수표 금액이 또 잃어버린 금액하고 일치를 했고요. 또 당시에 그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면서 뒷면에 이서했는데 예. 그때 이름을 수한남으로 적었어요. 수한남.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거꾸로 남한수라는 사람이 여관 근처에 실제로 살고 있었던 거고요. 진범의 지인이었습니다. 지인 이름 쓴 거예요? 네. 생각나는 대로 거꾸로? 그래서 현금을 받고 간 거죠. 세상에. 네. 와, 그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로 보고요. 원심 판결 파기환송 그리고 무죄 판결이 확정돼서 누명을 정말 가까스로 하늘이 도와서 벗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말연시 단속 강화 기간에 그 사람 진범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네. 이 순경은 그냥 평생 살인범 누명 쓰고 옥에서 지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서 전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1, 2심은 다양한 그런 무죄의 근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아주 간결하고 단호하게 A 순경을 살인범으로 봤습니다. 네. 네.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무죄 이유를 밝힙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 그 전에 이미 진범이 잡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국 이러한 진범의 자수가 이 대법원의 확신에 찬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당시 진범이 잡히기 전에 대법관들이 이미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무죄다. 재판 다시 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데 진범이 잡히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 순서를. 예. 하지만 이게 진범이 우연한 기회에 드러나지 않았으면 정말 어땠을까. 그러니까요. 이거 억울하게 12년 옥살이 다 했을 가능성이 커요. 살인범 누명 쓰고 평생 살았을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손탐정께서 성급하게 단정하지 말자고 했던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리고 이 1, 2심 판결문하고 대법원 판결문도 꼼꼼하게 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의 동일한 사건인데도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는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또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다르게 해석되는가 또 얼마나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올 수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사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있어요? 뒷얘기가 참 서글픕니다. 어떤 뒷얘기요? 이 진범은요 이 사건에서 강도살인으로 징역 7년형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99년에 모범수로 광복절 특사받아서 출소했습니다. 출소했어요? 하지만 3년 뒤인 2002년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릅니다. 직장 동료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아들에게 덮어 씌우려다가 발각됐어요. 경찰이 속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형이 확정이 됐고요. 그럼 A 순경 어떻게 됐어요? 네. A 순경. 사실 94년에 예. 이제 한 공중파 TV 뉴스에 실명으로
이제 누나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 뭐 억울한 사연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 한 이야기는요. 수사받을 때 5일 동안 잠을 못 잤다. 소송 과정에서 1억 6천만 원이나 썼다. 아하하. 무죄를 풀려났지만 아직까지 내가 복직이 안 돼가지고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 결국 거기서 이긴 다음에 복직 가능했거든요. 그래요. 3년 후에 퇴직해서 또 그 후에도 큰 병을 치르는 등 아주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세상에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별일 다 있네요, 네. 진짜.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 억울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네요. 재판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재판이 잘못되었을 가능성 없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 진범 체포되지 않았으면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 나왔을까요? 이거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참 무서운데요.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부터라도 이제 그 상식과 지성의 기초에서 섣부르게 단정하지 말고 또 누군가를 너무나 성급하게 비난하면 안 되겠습니다. 참 교훈을 주는 사건이네요. 그리고 진범이 밝혀져서 다행이기도 하고요. A 순경 사건 오늘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